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활용을 좀 가도록 해볼 겁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몇 가지가 좀 더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두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보자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짝쿵 한 두 가지 유형 보셨어요. 일단 수에 관련된 아이, 그 다음에 나이에 관련된 아이, 그쵸? 자, 이번 시간부터도 이제 조금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예. 일단 첫 번째 챕터. 도형에 관련된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제목은 저 안 써도 되죠? 그거 세 번째 도형 아이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들 배우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한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살짝쿵 좀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직사각형이요. 넓이 공식 기억나세요?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 맞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사각형. 아, 선생님 얘도 너무 쉽잖아요. 그죠? 한 변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 다른 한 변이든 뭐든지 간에 얘네들은 4개의 변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변 길이의 제곱이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한 변 곱하기 또 그 한 변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 사각형을 시작했으니까 사각형 파트를 조금 더 가볼까요? 마름모는요? 그렇죠. 예. 대각선이 등장하셔야 돼요. 그쵸?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이러고 끝나면 되지. 되잖아. 되지. 꿀꿀. 그죠? 안 돼요. 2분의 1이 반드시 곱해지셔야 돼요. 예, 나누기 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 삼각형은요? 아이 뭐 이건 솔직히 말해서 껌이죠 뭘. 뭐요? 그렇지. 2분의 1. 얘도 2분의 1 들어가고요. 밑변에다가 변. 예, 곱하기 높이 하시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넓이로 안 나오고 둘레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둘레는 뭐 사실상 우리 이제 더하기 개념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뭐 이 외에도 평행사변형이 나올 텐데 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것들. 좋아.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적용 문제는 나와라 숑. 자, 얘인데요. 일단 길이가 70짜리래요. 철사가 있었대. 되게 긴 거 70짜리의 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신나게 이렇게 구부린대요. 그래가지고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의 비가 4대 3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내가 몇 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몇 대 몇? 4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얘는 철사를 구부린 거라며. 첫 스타트가 70짜리인 철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를 철사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야를 다 더했을 때 얼마? 70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넓이가 아니라 그러면 둘레가 70이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센티미터는 제가 살짝쿵 가로를 쳐놓고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이 직사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 알아야 되고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선생님 이게 4대 3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다른 거 안 나왔는데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x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이런 스타일로 나왔을 때 선생님 x를 가로로 둬야 그렇게 되면 뭔가 4대 3이라는 아이를 식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진다. 자,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값이 4대 3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갖고요. 한 놈이 4가 나왔대. 그럼 그 아이가 4대 3이 되려면 그렇죠. 얘한테도 똑같은 양만큼 곱해 주셔야 되죠. 3이라는 아이가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대 3인 상황인데 한 놈의 값이 40 나왔대. 그 얘기인즉슨 곱하기 10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40이 나왔으면 이쪽이 얼마여야 4대 3으로 될까? 그렇죠. 여기는 또 30이어야죠. 그러니까 얘한테도 곱하기 10을 곱해줘야 돼. 나 하나 더 해? 할 필요 있어요? 해? 그래. 자, 곱하기 100을 해서 얘가 400이래요. 4대 3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그렇죠. 300이어야 4대 3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한테도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수도. 이게 도대체 몇만 곱해져 있는지만 알면 얘네들의 진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몇 곱했는지 하나하나 다 해봐요? No. 이걸 그래서 X라고 표현할래요, 저는. 이렇게 되면 가로는 몇 X가 되는 거고요. 4X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로가 몇 X? 3X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놓고 저는 하도록 할게요. 좋아. 이거에 대한 둘레가 얼마라면서? 70이라면서. 자, 저는 지금부터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둘레의 공식이 뭐죠?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가로고 여기도 세로니까. 그쵸?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래요? 70이래요. 끝. 이게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 이 아이를 풀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이미 계산되시는데 뭘 이걸 분배를 하고 그래요. 가로 계산하시면 얼마? 7x. 2 좀 곱해줘. 그럼 얼마? 14x는 70이시네요. 자, 나는 x값을 구해야지 14x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변에 몇으로 나눠요? 14로 나눠주셔야죠. 개수로 나눠야지. 약분해야지. 얼마요? x. 여기도 약분해야지. 뭐 바로 한꺼번에 약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2나 7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얼마? 5 나오죠. 선생님 그럼 정답은 5예요. 진짜 가만 안 둬요. 문제자의 의도에 맞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일단 x가 누구였는데? 여기다가 각각 곱한 값. 그럼 5를 곱했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가로가 얼마란 얘기고요. 5 곱하기 4에다가 5를 곱해달라는 얘기죠. 20cm. 세로는요? 5 곱해달라는 얘기죠. 얼마야? 15cm가 나오셔야 돼요. 문제자는 뭘 구하래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셔야죠.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요? 20 곱하기 15. 결국 30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가시면 되죠. 정답이 몇 번이구나?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들을 조금 해주셔야 돼. 이 활용들은 어쩔 수가 없어. 작업을 조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셔요. 다음 4번째 아이. 일명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말을 달았어요. 과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뭐가 남아 돌고요. 누군가는 뭔가가 부족한가 보지.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들 막 이런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예요? 미지수정하는 거야. 이 아이만 잘 정해서 방정식 만드시고요. 그 아이 풀고 마지막에 문제자의 의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사실상 이 아이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뭐 더 이상 공식이라는 것까지 뭐 받을 게 없거든요. 예. 바로 우리 적용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숑. 너무 길죠.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라고요?
미지수 정하는 거예요. X 정할 거야.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학생들에게 볼펜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고맙죠? 저도 볼펜 되게 좋아하는데. 한 학생에게 5자루씩 나누어 주면 13자루가 부족한 상황이래요. 잠깐만요. 요거 1번 아이. 우리가 따져볼 건데, 예. 일단 첫 번째로 따져볼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한 학생당 이번엔 부족했으니까. 5자루씩 줬는데 부족했다며. 그래가지고 부족해갖고 4자루씩 줬대요. 그랬더니 남아 돌더래. 17자루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학생 수랑 볼펜의 수를 각각 구하래요. 자가수도.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본다. 가만히 있어보자. 선생님. 제가 이제 이 아이를요. X를 정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어쨌든 문제자가 구하라는 건 이제 얘랑 얘잖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생각을 했는데 일단 볼펜 수가 조금 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펜 수를 X라고 둘게요. 그래? 그럼 첫 번째 봐봐봐. 한 학생한테 5자루씩 나눠주니까 13자루 부족하대. 그쵸? 이거 자체가 볼펜 수인데요. 그걸 X라고 두면 그럼 얘네들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그렇죠.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학생 수를 X라고 두시는 게 훨씬 현명하세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볼펜 수를 따져볼 거야. 볼펜 개수. 그런데 1번에서 따져볼게요. 네, 1번 요 파트에서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좋아. 이거 화살표로 갈까요? 그래. 뭐요? 한 학생한테 5자루씩 이미 나눠줬대요. 학생이 X명이에요. 그럼 OX죠. 와, 잘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똑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뭐 한대? 13자루가 부족하대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실래요? 그렇죠. 마이너스 13이요. 잘한다. 이번엔 볼펜 수. 그런데 2번 식에 의해서 내가 한번 가보려고요. 볼펜 개수. 이번엔 2번 문장으로 인해서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기 부족하길래 한 학생한테 뭐 했대요? 4자루씩 나눠줬대요. 그럼 4X네요. 이렇게 해서 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했대? 17자루가 남아 돌더래요. 얘네들한테 나눠주고도 17자루가 남아 돌아.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플러스 17자루요. 되게 웃기는 게 볼펜 수가 달라져요? 이거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끝나요. 5x 마이너스 13이나 4x 플러스 17이나 같을 수밖에. 누가 먹나? 볼펜을? 배고파갖고 누가 볼펜을 먹어? 그럴 순 없다고요. 끝났죠. 자,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신나게 방정식으로 좀 풀 겁니다. 에이, 너저분하다. 여기저기 막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 나는 얘를 저쪽으로 보낼래요. 그러면 X라는 아이가 없는 요 아이를 반대쪽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저 옆에다 써도 될까요? 땡큐. 얘가 1로 가시면 5X 원래 있던 아이에 마이너스 4X로 올 겁니다. 우변에 17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3이 이쪽으로 이양되어 오면 플러스 13이 되겠죠. 어머! 너무 쉬워요. X죠? 여기는요. 30이요. 잠깐 스톱. 정답은 30이야? 정답이 30이라니 뭔 소리예요. 문제자는 얘도 구하고요. 얘도 구해달래요. 내가 X값이 30 나왔어요. 그 얘기인 즉슨 누가 30이란 얘기야? 학생 수가 30이죠. 30명. 문제는 볼펜 수도 구해달래요. 이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여기 있었잖아. 여기. 그죠? 예.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여기에 각각 X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명을 여기다가 집어넣던지 여기다가 집어넣던지 볼펜 수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집어넣던 여기다 집어넣던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디다 집어넣을까? 아래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5x보다는 4x가 낫잖아요. 그죠? 4 곱하기 x 대신에 30 대입시켜야죠. 30 거기에 플러스 17 계산하니까 120에다가 17 더하네요. 137 자루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요게 최종 정답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수 30명에 137자루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네, 이런 문제예요. 네, 좋았어.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아이가 나오거든요. 얘 이제 활용 5번째인데요. 정말 중요한 아이. 이건 분명히 공식을 아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공식 아셔야 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내가 앞에서 분명히 보여드렸다. 그 아이 외워달라고. 지금 외우면 뒤쪽에 방정식 활용 가서 되게 편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외우셨어요? 가봅시다. 이동한 거리는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죠. 이것만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니죠. 속력은 뭐?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시간은 이것도 아셔야죠. 뭐? 속력분의 거리가 돼요. 이게 사실은 되게 웃기는 게요.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식이 주인공이야. 근데 이게 등식이잖아요. 등식의 성질로 한 겁니다. 속력이라는 아이가 남으려면 이 뒤에 이 시간이라는 이 떨거지 얘가 좀 없어져야 돼. 그럼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시간분의 뭐요? 거리가 되죠. 이쪽에다가 시간을 나누시면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다음 얘 원래 이건데요. 나는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만 남겨놓고 이 아이는 조금 없애버려야 돼.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요? 속력으로 나누죠. 결국 얘랑 약분되면서 시간만 남고요. 여기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등식의 성질에서 온 거예요. 좋아. 이 아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볼게요. 나와라 숑. 반드시 저 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등산을 한대요. 빠바밤. 올라갈 때는요. 시속 2km의 속력. 네. 다음 이렇게 걷고요. 내려올 때에는요. 올라갔다가 내려와.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거리가 달라요. 다른 등산로야. 2km가 더 긴 등산로를 따라서 시속, 당연히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속력이 좀 빨라지겠죠? 시속 얼마? 3km. 속력으로 쫙 걸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에 몇 시간? 4시간이 걸렸대요. 올라간 거리를 구하랍니다. 수도. 선생님 이거 X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죠? 가장 급선무는 X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X를 대체 뭘로 지정을 해? 올라갈 때의 거리보다 내려올 때가 2km 더 길다고요. 때마침 문제자도 올라간 거리를 구해요. 저는 얘를 X라고 둘래요. 아주 현명해. 지혜로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야? X 킬로미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km 더 길다면서요. X 플러스 2의 킬로미터. 그런데 시간은 4시간이 걸렸대. 이 4시간이라는 건 뭔데?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 더했더니 몇 시간이요? 4시간. 이걸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시간이죠. 시간의 공식 뭐요?
속력분의 거리. 그렇지, 잘한다. 자, 올라갈 때의 속력, 시속 2km. 거리는 x. 내려올 때의 속력 3분의 거리는, 그래, 여기 x 쓰면 큰일 나. 는 얼마야? 4. 방정식 끝났죠? 나 얘만 좀 간단하게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줘. 아우, 2랑 3보열. 뭐예요? 다 분모 없애버리고 싶어요. 정수로 만들 거예요. 개수를. 곱하기 60. 곱하기 60 가셔야 되겠네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곱하기 6을 얘한테도 한번, 얘한테도 한번 하셔야 돼요. 얘한테 해주시면 약분이 되시면서 몇 x? 3x. 얘한테 해주시면 약분이 되시면서 2배를 곱해주셔야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 힘들게 식 다 구해놓고선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지. 여기다가도 6 곱해주세요. 6, 4, 24. 자, 이제 저는 분배할게요. 3x, 2x 플러스 4는 24. 두 개만 계산하시고요. 얘만 이쪽으로 좀 보내주면 되겠네요. 5x는 얼마요? 빼기 4니까 20이요. 저 그거 안 적어도 되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요? 5로 나눠야죠. 우와! x고요, 선생님. 우와! 이거 나와요. 수도. 내가 x를 뭐라고 놨죠? 올라갈 때의 거리요. 문제자도 올라갈 때의 거리 구하래요. 끝났죠? 얘 자체가 답입니다. 4km. 정답 몇 번?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죠. 요거랑 또 아주 그냥 양대 산맥을 이루는 중요한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그 아이도 식을 외워달라는 것 중에 하나였다? 농도 문제예요. 요거 일명 뭐 설탕물도 소금물도 뭐 다 되는데, 선생님이 식 외울 때는 얘로 알려드렸어요. 그쵸? 네, 대표적으로다가. 이거 어떻게 되죠? 공식이? 그렇죠. 뭐야? 그래.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소금의 양. 여기다 곱하기 뭐야? 100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단위가 뭐가 나오죠? 퍼센트요. 하나 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금의 양이라는 아이. 이게 방정식 활용해서는 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뭐였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잘 외웠네. 잘 외웠네요.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정리도 되어 계셔야 돼요. 얘가 실제로 어떤 스타일로 적용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나와라 숑. 농도가 10%짜리 소금물 200g이 있었대. 잠깐. 비커 그리면 완전 단순하다? 진짜 단순해져. 여기에 이제 소금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10%짜리였대요. 양은요? 200g짜리입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여기에다가 무슨 물? 소금물이요? 아니요. 맹물을 더 넣겠대요. 맹물을 더 넣겠대. 넣으면 농도가 어떻게 되더래? 올라갔겠죠? 네, 똑같은 비커지만 물을 넣었으니까 수면은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얘가 몇 퍼센트? 5%의 소금물이 되겠냐? 이거랑 같아지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또 X로 놔야 돼? X가 가장 급선무야. 그렇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몇 그램의 맹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얘랑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g을 추가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소금물의 양이. 원래 200이었는데 X만큼 부었어. 그럼 얘의 전체 이 양 얼마? 200 플러스 Xg이죠. 하나 더. 내가 이걸 같은 걸 찾아줄 거예요. 이쪽이랑 도대체 뭐가 같은 건데 이 안에 요만한 소금이 녹아져 있었어요. 얘 추가합니다.
이 안에 녹아져 있는 소금의 양 얼마게? 뭐가 바뀌어요? 여기 맹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얘도 똑같아요, 저 양. 여기에 누군가가 소금이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추가가 됐겠지, 이렇게. 근데 이런 애 없어, 그냥 맹물이야. 뭐가 같은 거게요? 맞아, 소금의 양이 같은 겁니다. 이쪽에 소금의 양, 이쪽에 소금의 양. 이게 뭐 하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 아하. 그럼 소금의 양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소금의 양 공식은 뭐라고요? 100분의, 잘한다. 100분의 농도 얼마야? 10짜리. 곱하기 소금 물의 양. 저기요, 소금이 있는 데는 여기 없어요. 얘한테 소금이 있죠. 그러니까 소금 물의 양 뭘 쓰셔야 돼요? 200. 이거랑 이쪽 갑니다. 100분의 농도 5%. 소금물의 양은? 그렇죠. 이거 전체죠. 그래서 얘랑 뭐하다? 같다 라고 놓으시면 딱 끝나게 되죠. 잠깐만요, 수도. 아, 선생님. 왜? 아우, 선생님 이거. 아우, 얘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밑에 분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아이를 없애려고 내가 딱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지 말고 약분을 하죠, 뭐. 얘 이쪽이랑 약분은 되지만 얘 이렇게 분배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100분의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분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맞아. 저 아이를 좀 분모를 좀 없애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100을 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10분의 남죠? 얘랑도 약분이 되세요. 이 문제는. 그럼 내가 100을 곱하기보다는 차라리 누구? 여기 20이랑 여기 10 있으니까 20을 곱하는 게 좀 더 숫자들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100 곱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20을 좀 곱해 주시고요. 여기다가도 20을 좀 곱해 주실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맞아. 약분된다? 그러면서 얘랑 곱해줘. 400이요. 여기는요. 얘랑 없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괄호가 열리죠. 200 플러스 x요. 왜냐면 얘는 진작에 약분된 아이였어요. 오? 내가 원하는 건 x예요. 그러니까 얘만 절로 보내고 싶은데요. 가자. 여기는 x가 남으실 거고 여기는 얼마야? 200 남으시겠네요. 끝났죠? 잠깐. x값이 200인 거지 문제자가 뭘 원하는지 내가 마지막에 확인을 하셔야 돼. 문제자 뭘 원했지? 내가 얘를 분명히 xg이라고 놨거든. 근데 문제자도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5%짜리가 되겠느냐? 그럼 맞아. 정답 자체가 쟤야. x 자체죠. 결국 얼마야? 200g.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요런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사실상 공식들을 기억을 하시되 가장 먼저의 급선무는 뭐예요? x라는 아이를 누구로 잡을 건지 그거를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 만드시고 그런 아이들로 이제 신나게 풀이하신 다음에 문제자의 의도에 맞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잊지 말아 주셔요. 좋아요. 여기까지 개념 노트가 잘 만들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